2005년 8월 26일 미국 시카고발 중국 상하이행 국제선 비행기가 푸동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 시간에 착륙한 승객들은 차례차례 입국 심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의문의 남성이 발각됩니다. 마르고 키가 작았던 그 남자의 여권에 적힌 이름은 허레이.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여권 위조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남자는 유난히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여권 위조한 게 걸려서 긴장했던 걸까요? 공항 직원이 가만히 남성을 쳐다보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 당신 남자 맞아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남자가 아닌 남자로 변장한 여자였습니다. 공항 측은 즉시 해당 인물을 통제했고 이후 경찰이 개입됐습니다. 남자로 변장한 승객의 이름은 첸단 레이라는 여성. 그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위조해서 가지고 왔던 이 허레이라는 사람은 누구인 걸까? 아, 허레이 친구 사이예요. 어머니가 지금 중병으로 쓰러져 상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얼른 가봐야 되는데 여권을 잃어버려서 급한 대로 친구인 허레이가 자기 여권을 빌려줬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조사 결과 이 말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왜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한 걸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거짓말을 했겠죠. 조사 결과 첸단 레이, 그녀가 위조했던 여권의 주인 허레이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병으로 쓰러진 어머니? 웃기고 있네. 첸단 레이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허레이의 부모님은 급히 공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첸단 레이한테는 시부모님인 거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은 없다 두고 왜 혼자 중국으로 돌아왔을까? 그것도 우리 아들 여권으로. 우리 아들 어딨냐? 이런 시부모님의 말에 첸단 레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허레이 안전한 곳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이 말에 되묻게 되죠. 안전한 곳 어디? 하지만 그 외 물음에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8월 26일 공항에서 첸단 레이가 체포되고 불과 4일 정도 지난 8월 30일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쓰레기 봉투 4개에 나눠 담겨진 한 사람의 토막난 시신이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시신의 주인은 첸단 레이의 남편 허레이였어요. 안전한 곳에 있다며.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첸단 레이는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알고 보니 중국으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 자기 손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뭐로? 권총으로. 첸단 레이는 1977년 중국 스촨성 청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엄청 잘했대요. 하지만 성격은 그닥 밝지 않았습니다. 낯가림도 심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좀 힘들어했어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고등학교 때 그녀는 항상 짧은 머리였습니다. 키도 155 정도로 크지 않았고 안경을 썼고 치마 이런 거는 반강제적인 교복 빼고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당연히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공부 하나만큼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995년 칭화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교 생활도 쉽진 않았어요. 여전히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 없었고 늘 혼자 다녔죠. 그러다 1998년 초 첸단 레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수업 강의실에 왔다가 우연히 무슨 영화처럼 만년필 하나를 줍게 됩니다. 이거 누구 거지?
만년필을 딱 들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기 남자 한 명이 막 뭘 찾고 있어. 아, 저 남자 건가 보다. 첸단 레이는 조용히 주운 만년필을 남자에게 건넸죠. 그 남자가 바로 허레이였습니다. 이 만년필로 인해 친해지게 된 둘. 첸단 레이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이성 친구였습니다. 허레이는 상하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로 그 역시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성격은 첸단 레이와 완전히 반대였어요. 밝고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사람, 외향적인 남자. 둘은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그러다 1998년 11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밤에 별을 보기 위해 모입니다. 허레이와 첸단 레이도 그들 중에 하나였죠. 이날 밤 둘은 급속도로 엄청 친해지고요. 사귀게 됩니다. 첸단 레이 정말 너무 좋았겠죠. 내 인생의 첫 남자친구. 하지만 이 허레이의 룸메이트 말은 조금 달라요. 남자친구인 허레이가 먼저 첸단 레이의 집에 가서 그녀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허레이가 첸단 레이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거나 이런 건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다. 항상 첸단 레이가 우리 기숙사까지 와서 허레이를 기다리거나 했다. 한 번은 룸메이트가 허레이한테 물어봤었대요. 야, 너 저 첸단 레이랑 사귀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대답하기를 되게 꺼려하는 것 같았다고. 뭔가 마지못해 맞다고 사귄다고 대답하는 느낌?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다.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첸단 레이에게 큰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유일한 그녀의 가족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첸단 레이의 성격은 180도 바뀝니다. 좀 충동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 화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2000년도 때 한 교수가 그녀에게 졸업 논문에 이것저것을 가르치게 되는데 원래 고분고분 차분하니 말 잘 듣던 첸단 레이가 갑자기 막 화를 내더니 교수한테 침을 뱉고 사람들 많은 데서 욕하고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다 보니 교수와도 자연스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공부는 계속 잘해. 그녀는 좋은 기회로 전액 장학금으로 2001년 1월 미국으로 해외 유학을 가게 됩니다. 동시에 허레이는 칭화대학교 석사 학위를 취득했죠. 그렇게 두 사람 미국과 중국 간의 장거리 연애가 시작됐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2001년 5월 첸단 레이는 중국으로 돌아와 허레이와 혼인신고를 합니다. 결혼. 그리고 허레이가 첸단 레이와 함께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비자를 신청해요. 허레이는 우여곡절 끝에 비자를 받게 됐고 두 사람은 미국에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기 초에 생활비는 대부분 첸단 레이의 장학금으로 다 썼대요. 여유진 생활은 아니었지만 나름 두 사람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남편 허레이는 퍼듀 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그 또한 여기서 장학금을 받게 돼요. 첸단 레이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지금 자기 장학금으로 생활비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장학금도 받고 돈이 생겼으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기쁨의 선물이라도 작은 거라도 좀 남편이 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로 인해 그녀는 정신적으로 약간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맨 처음 둘의 미국 생활은 새롭고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들의 하루는 똑같았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둘은요, 서로 의지를 하긴 했지만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완전히 달랐어요. 허레이는 아내 첸단레이에게 굉장히 많은 걸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운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첸단레이,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수리하는 일도 전부 아내 첸단레이, 이사를 한다? 이사 준비부터 짐 싸는 거 모두 아내 첸단레이가. 남편 허레이는 약간 첸단레이에게 보살핌을 받는 쪽이었어요. 첸단레이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첸단레이는 자기가 말 그대로 굳은 일을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허레이는 똑똑하고 말이 많으며 매우 쾌활하고 관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자리에서든 빨리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중국인 서클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친구 파티에도 함께 참석을 했어요. 초대를 받아 가기도 했고요. 자기들 집으로 이 중국인 친구들을 초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첸단레이는 그런 사교적인 자리를 매우 싫어했어요. 그녀는 집에서 조용한 삶을 사는 걸 더 좋아했고, 남편이 나와 단 둘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랬습니다. 두 사람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안 좋아했어요. 그렇다 보니 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싸웁니다. 첸단레이는 저게 남편이 맞나?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고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만 하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 내 감정, 내 말은 다 무시하는 거야? 한 번은 허레이가 친구들과 낚시를 하는데 그때 첸단레이가 옆에 앉아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을 접지른 거예요. 갑자기 다치니까 허레이의 친구들 바로 달려와서 괜찮아? 막 약 발라주고 도움을 줬습니다. 딱 한 명, 내 남편 허레이만 빼고 말이죠. 정작 남편이라는 작자는 다치든지 말든지 계속 낚시만 하고 있네. 자기 와이프 다쳤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 첸단레이가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운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마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계속 싸워요. 그리고 늘 그 싸움은 첸단레이가 허레이를 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는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야? 이런 물음에 허레이의 대답은 귀여워서. 이게 나랑 결혼한 이유. 이 말에 어이가 없어서 첸단레이가 귀여워서? 웃기고 있네. 나를 이용해서 미국으로 오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비자 발급이라든지 유학 비자라든지 이런 거 발급받기 쉬우려고 날 이용한 거 아니냐고. 참고 참다 첸단레이는 딱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자기, 오늘부터 친구 파티에 참석하거나 당신이 사교 활동하는 거 나 더 이상 못 참아. 점점 더 올가 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반응에 허레이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혹시 허레이 바람 피다가 걸린 적이 있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허레이 그런 흔적 발견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첸단레이의 소유욕과 통제욕이 강해진 거예요. 끝내 2004년 8월 2일 오전 1시 51분경 허레이는 첸단레이의 강요 속에 8가지 각서를 쓰게 됩니다. 저 허레이는 평생 첸단레이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를 나쁘게 대할 수도 없고 그녀를 화나게 할 수도 없고 그녀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않고 다른 여자와 어울리지도 않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신체 접촉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뭐 등등등 하도 난리 치니까 쓴 거겠죠. 이렇게까지 했지만 둘의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해 크리스마스 또 둘이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진 챈달레이가 칼을 집어들고 허레이를 찌른 겁니다. 다행히 이때 죽진 않았어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딱 보면 알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허레이는 사실 이런 일 처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자주 이랬는데 이번에는 최악이었다고. 이에 챈달레이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자기를 칼로 찔렀어요. 보통 같으면 무서워서 이런 기회일 때 도망갈 텐데 허레이는 달랐습니다. 부상당한 그 몸을 이끌고 아내를 감옥에서 빼낼 준비를 해요. 실제 허레이가 이렇게 말했었대요. 내가 아무리 그녀가 싫고 미워도 챈달레이를 감옥에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결국 그녀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금지령에 따라 챈달레이는 법원 재판을 기다리며 허레이에게 접근할 수 없었죠. 동시에 그녀의 여권은 압수됐고 정기적인 심리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챈달레이는 일시적으로 친구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챈달레이는 많은 걸 느낀 듯 보였습니다. 친구들한테 남편 찌른 거 너무 후회한다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앞으로 허레이한테 정말 잘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다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이 사건 이후 2005년 5월 접근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둘은 다시 붙습니다. 허레이가 다시 받아준 건데 이것 자체가 대박이죠. 서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냥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싸우기 시작. 아내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허레이는 이혼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챈달레이,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네가 날 떠나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녀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잭이라는 남자에게 연락해요. 그에게 리볼버와 권총과 총알 몇 개를 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05년 8월 19일 저녁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묻습니다. 진짜 이혼할 거야? 그 생각 여전한 거야? 그냥 우리 헤어져. 단호한 남편의 말에 그녀는 침대 옆 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곤 잠이 든 허레이의 뒤통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렇게 남편을 죽인 겁니다. 챈달레이 진술에 의하면 그 후 일주일 동안 자기 정신 상태 너무너무 좋았었다는 거예요. 남편 시신을 그대로 며칠 동안이나 침실에 방치해놓고 홀가분하다 해야 할까요? 황홀했다고. 하지만 시신 썩는 냄새가 장난 아니라고 하죠.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그녀는 시신을 청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다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잭한테 전화를 걸어 $3,000 줄 테니 자신을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그 후 잭이라는 사람이 허레이의 시신을 토막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작업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허레이의 시신은 검은색 쓰레기 봉투 4개로 변해 차 트렁크에 실렸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두고 그녀는 다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합니다. 왜? 허레이 이름으로 자신의 사진이 붙은 위조 여권을 만들려고. 그렇게 2005년 8월 25일 챈달레이는 가짜 여권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도주.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 비행기를 타는 건 순조로웠는데 중국에 도착해서 공항 나갈 때 딱 걸렸네. 그렇게 2006년 7월 10일 상하이에서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요, 그녀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심신미약이다, 감형해달라.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그녀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허레이의 시신을 훼손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첸단레이가 인터넷으로 잭이라는 남자를 알게 됐고 그 남자에게 총을 쐈고 죽이고 나서도 그에게 토막을 맡겼다고. 그가 토막 내고 자신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잭이라는 남자가 누군지, 이 남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진짜 연락을 하고 한 건 맞는지 어떤 기록도 없어. 정말 첸단레이의 말뿐인 거예요. 경찰과 검찰의 결론은요, 잭이라는 남자는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다. 그녀가 만들어낸 가상인물이다 였습니다. 죽이고 토막까지 그녀 혼자 다 한 거라고. 죄를 깎아보려고 거짓말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어떤 기록도 없다고 해서 그것이 그녀가 토막까지 다 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변호인 측, 검찰 측 모두 첸단레이가 토막을 냈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후에 들리기로는 감옥에서 되게 모범적으로 생활을 잘해 유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는 하던데, 첸단레이는 범행 동기, 이유에 대해서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두려움. 사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지만 그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 늘 위기감을 갖고 사셨어요. 내 남편이 너무 잘났다 보니 바람피지 않을까부터 전전긍긍하며 사셨던 거죠. 이 아버지는 항상 어떤 여성과도 접촉할 수 없었고 이 문제로 엄마 아빠는 늘 싸워댔습니다. 아버지는 첸단레이가 칭화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 참고 참다가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혼자 사시게 되는데 엄마가 자리를 못 잡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딸인 첸단레이가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질병으로 인한 어머니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죽은 건 아버지와의 이혼 때문이라고. 아버지와 이혼을 안 했다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엄마가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이 지금 나한테 또 이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혼 후 나도 우리 엄마 꼴 나면 어떡해. 실제로 첸단레이가 이런 말을 했었대요. 이혼하고 혼자 사느니 그냥 둘 다 같이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정작 첸단레이는 허레이만 죽이고 가상의 잭이라는 인물을 만들고 여권을 위조하면서까지 혼자 도망가기 바빴죠. 함께 죽자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동들. 첸단레이의 범행은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허레이의 가족들이 허레이에 대해 물었을 때도 안전한 곳에 잘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겼죠. 만약 그녀가 중국 공항을 무사히 빠져나왔다면 그 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자신이 말했던 대로 허레이와 함께 죽음을 선택했을까? 같이 죽었을까?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절대 자기는 안 죽었을 것 같은데. 결론은 그냥 허레이를 죽이고 싶어 죽인 거예요. 뭘 이혼이 두렵고 뭘 같이 죽고 다 핑계, 변명인 거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어긋나게 이제 행동을 하니까 그게 거슬려서 짜증나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한다던 남편을 죽이고
토막내고 남편 여권을 위조하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던 그 순간, 이 첨단레이는 단 한순간이라도 살인을 후회하거나 남편이 보고 싶었다거나 미안했다거나 죄의식을 느꼈다거나 자신이 죽인 남편 생각을 하기는 했을까요? 그저 어떻게 도망갈까? 이 생각만 가득 차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남편인 척 위장한 잔인한 한 아내에 대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